좋은 삶을 원한다면 일에 대한 건설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여행할 때 나는 늘 호텔비를 사전에 지불한다. 그렇게 하면 낭만적인 파리 여행의 마지막에 호텔비를 계산하느라 기분을 망치지 않아도 된다. 여행을 다녀오면 그 여행의 클라이막스와 마지막만 기억날 뿐 나머지는 다 잊힌다. 선지불, 호소비, 이것이 더 마음 편하게 지출할 수 있는 심리계좌의 또 하나의 작용 방식이다. 맥주가 평균보다 2,000원 비싸든 싸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 대신 흥분하고 신경 쓰는 에너지를 아낀다. 나는 화를 내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짜증내고 흥분하는 대신 불필요한 짜증과 흥분으로 심신을 갉아먹지 않으면 적어도 1년은 더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 나는 출발이 아니라 이륙한 뒤 수정의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5분 이상 파트너랑 같이 살아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섬세하게 조율하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흔한 오해는 좋은 삶을 어떤 상태처럼 여기는 것이다. 좋은 삶은 지속해서 조정해 나갈 때만 가능하다. 계획은 완벽할 수 없다. 어쩌다 수정 없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이상적인 교육은 없으며 유일한 삶의 목표도 없다. 완벽한 기업 전략, 최적의 주식 포트폴리오, 최상의 직업 같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신호다. 융통성은 당신을 불행하고 피곤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당신은 목표에서 이탈할 수 있다.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지켜라. 타협하지 말라. 서약을 100% 이행하는 것이 99% 이행하는 것보다 쉽다. 삶의 문제는 보르도 와인과는 달라서 오래 보관한다고 맛이 더 좋아지진 않는다. 틀린 것을 피하면 옳은 것이 온다. 아마추어를 상대로 경기를 한다면 실수하지 않는 데 집중하라. 행복을 저해하는 것, 술, 마약, 만성 스트레스, 소음, 긴 통근 시간, 하기 싫은 업무, 실직, 불행한 결혼 생활, 지나치게 높은 기대, 가난, 빚, 재정적 종속, 외로움, 불평쟁이와 어울리기, 외적 평가에 연연하기,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희생적인 행동, 자학과 자책, 만성 수면 부족, 우울, 짜증, 분노, 질투 이런 요소들을 언급하는 데는 학문도 필요 없다. 다운사이드는 늘 업사이드보다 구체적이다. 그러므로 삶에서 되도록 다운사이드 쪽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집중하라. 우리는 사업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배운 건 그런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다. 좋은 삶은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멍청함이나 어리석음, 유행 따르기를 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당신이 추앙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좋은 삶을 위한 나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을 피하라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전략은 내게 많은 실망과 불쾌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었고 힘과 에너지를 아끼게 해주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내가 성격을 고쳐줘야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내가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해도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는다. 태도를 보고 채용하라. 기술은 익히면 된다는 채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기질은 바꿀 수 없다. 좋아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일해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혜로운 사람은 쥐약 같은 사람들을 멀리한다. 휴가가 1주든 3주든 기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맨발로 미국을 횡단하고 기록적인 속도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은 나중에 돌아볼 때만 멋진 체험으로 다가온다. 실행하는 순간에는 힘들기만 하다. 기억은 시스템 오류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경험은 기억을 통해 비로소 소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데 들이는 수고가 과거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데 들이는 수고보다 더 낫다. 현재의 체험이 과거의 흐릿한 기억보다 더 강하고 다채롭고 더 즐겁지 않은가?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 이번 장을 읽고 있다 해도 당신은 행복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해묵은 기억을 뒤지는 대신 이런 시간의 파편들을 의식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각하라. 기억을 뒤져봤자
어차피 많이 발굴할 수도 없다. 휴가 여행의 경우에도 정점이나 종점만 기억날 뿐이 아니던가. 기억은 일차원적이고 추상적이며 종종 부정확하고 부분적으로는 멋대로 꾸며낸 것이며 결국은 쓸데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기억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경험하는 순간의 가치는 과소평가한다. 때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현재에 집중하라. 미래의 기억 대신에 현재의 경험을 극대화하라.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 사진 찍는 대신 그 순간을 즐겨라. 환상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진 삶은 기억이 없다 해도 환상적인 삶이다. 경험을 기억의 계좌에 넣는 납입금으로 여기는 걸 멈춰라. 그래봤자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기억의 계좌도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멋진 기억이 많다고 행복하거나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이나 만족은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체험하는 것에 집중하자. 죽음의 순간이나 마지막 시간을 가정해보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어차피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될 테니 말이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분일지도 전 인생과 관련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두뇌는 3주간의 휴가든 1주간의 휴가든 나중에 돌아보며 비슷하게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영화도 끝이 불만족스러우면 기억 속에서 나쁜 영화로 남는다. 좋은 죽음보다는 좋은 삶이 훨씬 낫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인정하고 헤쳐나가는 것이다. 많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의 탓을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싸다. 자기 연민의 진창을 뒹굴지 않는 것은 정신 건강에 중요한 규칙에 속한다.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당신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삶이 힘들다면 뭔가 조치를 취하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그 상황을 견뎌라. 한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나는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의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라고 조언하고 싶다.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약속은 신성한 것이라 절대로 남발하면 안 된다. 꼭두각시만이 갈등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법이다. 사실 살아남는 것은 대부분 운이 결정한다. 경험으로 알다시피 가장 혐오스러운 공격은 대부분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것이다. 악의적인 말로 공격을 받았다면 공격자에게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반복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공격자의 기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품위의 범위를 가진 사람은 우리를 매혹한다. 품위의 범위가 인생의 보호막인 이유는 이것이 삶의 주도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품위의 범위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품위의 범위를 뚜렷하게 정의하라. 경제적 가치를 두고 품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유혹적인 거래 제안이 올 때마다 새롭게 숙고해야 한다. 그러면 시간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자아 존중감과 명성에도 금이 간다. 얼마나 많은 돈을 제시하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의견을 내지 말라. 어떤 것에 대해 의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마음을 더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저런 것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라. 세상은 당신의 코멘트 없이도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조용히 그에 대해 글을 써보라.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모호한 생각도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면 분명해진다. 외부의 견해도 구하라. 성급한 의견을 표하지 않을수록 삶은 더 좋아진다. 나는 당신 의견의 99%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1%만이 사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중요하다. 오직 당신의 정신적 요새에서 행복을 찾아라. 아무와도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 질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비교를 엄격히 금하라. 동창회에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당신이 수입과 지위, 건강, 가정의 행복이 동창들 중에 넘버원이 아니라면 말이다. 넘버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노릇. 그러니 가지 말라. 거주할 도시와 구역을 택할 때 당신이 중간 이상에 속할 만한 지역을 택하라.
사교 그룹도 마찬가지다. 질투를 당신의 감정 레퍼토리에서 일찌감치 지울수록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아무와도 비교하지 말라. 질투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30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당신이 30이 넘은 경우 기뻐하라. 이제 하루하루 축으로 얻는 날들은 선물이 된다.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단순하게 뭔가를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면 소설을 읽어라. 좋은 소설을 가능하면 많이 읽어라. 세상에 미치는 당신의 개인적인 영향은 개미 수준이다. 얼마나 천재적이든 상관없이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당신은 비중이 없고 불필요하고 교체 가능한 사람이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야심찬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좋은 삶을 위한 소중한 전략 중 하나다. 형식주의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시야를 좁게 만든다. 성공의 요인이 진정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흉내내지 말라. 해밍웨이의 수첩을 쓴다거나 적합하고처럼 후드티를 입는다고 해서 그들처럼 되지 않는다.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외형에만 매달리는 실수를 하지 말라. 스스로를 특화시켜라. 그것에만 집중해라. 아웃사이더들이 인사이더들보다 더 빠르고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아웃사이더들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들은 조직을 위해 형식적인 문서를 작성하느라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된다. 친목도모 활동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의 장점은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있어 보면 인사이더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득권층의 결점이나 모순이 환하게 들여다보인다는 점이다. 아웃사이더들은 더 예리하고 깊게 보며 현 상태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피상적이지 않고 근본적이다. 한 발은 기존의 질서에 굳게 담그고 있으라. 그러나 다른 한 발은 거기서 빼고 있으라. 뭔가를 받았으면 뭔가를 선사하라. 아이디어, 돈, 인맥 같은 것으로 보답하라. 방고흐가 되기보다는 방고흐를 알고 지내는 편이 좋다. 책을 많이 읽어라. 소설을 통해 삶을 시뮬레이션 해보라. 소수의 가치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다른 건 모두 제쳐버려라. 우리는 쓰레기를 분별하는 탐지기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그런 감각을 의식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내 감정의 90%는 근거 없는 것이며 내 소망의 90%는 헛된 것이다. 제공되는 모든 쓰레기들을 붙들지 말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모든 욕구를 쫓아서는 안 된다. 존재하는 모든 시시껄렁한 것들에 다 응해서는 안 된다. 그중 최소의 것만이 수준 높거나 가치가 있거나 꼭 필요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을 분별하는 눈을 키우라. 무엇인가가 쓸데없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은 좋은 삶의 기본에 속한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삶은 더 좋아진다. 스스로 뭐라도 된 것처럼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수록 더 쉽게 자기 위주 편향에 빠지게 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살게 된다. 자뻑에 빠지면 적들이 꼬인다. 돈, 권력, 인기는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이들을 잃으면 불행해진다. 반면 평정과 의연함, 침착함을 훈련하면 운명이 당신의 발에 무엇을 던져주든 대부분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요컨대 내적인 성공이 외적인 성공보다 더 안정적이다. 성공은 태도다. 어차피 내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외적인 성공을 경유할 필요가 있을까? 오해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으로 직행하라. 롤프도벨리 저자의 불행 피하기 기술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자인데요.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한지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서 줄이 너무 많이 그어진 책이에요. 롤프도벨리는 스위스 사람인데 읽는 내내 참 냉정하다. 근데 또 이렇게 공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인기가 많지만 아웃사이더 느낌이 나는, 그게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거나 그냥 관습이었으니까 따른다. 이런 게 잘 없고 그냥 본인이 행복한 거,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그리고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또 줘요. 돈으로. 걱정을 하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퍼뜨려주는 식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딱 듣고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바로 돈으로 써버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물론 따뜻하게 위로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재난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좀 돈 때문에 혹은 돈 때문이 아닌 일이더라도 그분들이 뭔가 투쟁을 하거나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을 할 때 경제적으로 뭔가 받쳐줄 게 있으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 쪽에 도움을 주는 성향.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좋은 삶은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멍청함이나 어리석음, 유행 따르기를 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너무 명확한 게 우리도 안 겪어봤어도 좋은 일이 뭔지 알잖아요. 좋은 게 눈앞에 있으면 그냥 바로 기분이 좋고 심지어 좋은 물건도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뭔가 쓸데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는 대부분 쓸데없는 게 맞다. 그리고 삶을 사는데 명확한 내 삶의 기준이 있어야지 누군가 뭔가를 제안해 올 때 내 기준에 맞게 거절하거나 수락하거나 하기가 쉽겠죠. 아니라면 매번 누군가가 뭔가를 제안할 때 또 새롭게 뭔가 제안이 오면 그때마다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그냥 언제든 읽으면 참 머릿속이 정리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이야기처럼 평균 수명이 30살이던 때가 있는데 참 우리는 복받았다. 매일매일 선물로 하루를 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랑은 다른 거겠죠?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세계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목표를 잘 세워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삶의 기본 원칙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하지 않는 것과 절제하는 것. 다들 좋은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